반갑습니다. 선재한옥입니다. 이번에는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기둥 윗부분 치목하는 과정을 편집 없이 보여드리는 바입니다. 기둥 사계는 주먹장의 형태인데 제가 치목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래도 좀 더 깔끔하게 하고자 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을 하고자 녹화를 했습니다. 기둥 한 개에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의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치목의 방법이나 목재의 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받는 만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목재의 질도 좋아야 하고 치목의 기법 또한 좀 더 여러 가지 효율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집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집에 사시는 분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사 금액이 인색하면 거기에 맞춰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자기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축주는 무조건 싸게 하려는 사람도 있고 시공자는 무조건 싸구려 자재를 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목수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 목수들은 순수해서 그런지 자기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욕심과 욕먹기 싫은 자존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수들은 솜씨를 발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목재의 질에 따라 움직인다고 봅니다. 우리 목수들은 좋은 나무 앞에서는 엄숙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를 보면 계속 쳐다보게 되고 기분 또한 좋아지는 것도 이치입니다. 선배장인은 목재의 질만큼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재의 질이 싸구려인데 공을 들여 짓는 것은 못할 짓이고 목재의 질이 상급인데 마구잡이로 집을 지는 것은 빌어먹을 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기둥에 대한 것이고 기둥 부분에서 기둥 상부의 사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기둥 상부의 사계를 공구를 이용해서 걷어내는 모습입니다. 기둥 상부에는 사계와 화통가지가 있습니다. 화통가지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계는 넉사자의 10개자를 사용하여 4곳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계를 사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계와 사괴는 서로 다른 의미이지만 왜 사괴로 불러도 무방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목수 양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속된 말로 기와쟁이, 미장이, 돌쟁이라고 불리면서 목수한테는 목수님이라고 부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목수 양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목수는 양반인가요? 우리는 조선 500년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조선시대는 반상의 구별이 뚜렷했고 태어나면서 그 삶이 정해져 있다고 봐야 했습니다. 그럼 목수 양반이란 말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글자 때문이다 라고. 글씨를 쉽게 배울 수 없었던 시절인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글씨를 알아야 했던 시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 건축은 고급 기술이었고 장인으로서 국가적인 대우를 받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벼슬을 받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럼 목수는 양반이다라는 답변보다는 목수는 어느 정도 글을 배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맞을 듯 합니다. 그럼 기둥 사계와 무슨 관계인지 궁금하실 건데 조선 500년은 공자의 영향으로 사서 삼경을 배우고 익혔는데 그 삼경 중 역경이 바로 지금 말하는 주역입니다. 주역은 음과 양의 조화와 이치를 나타냄으로써 8가지 또는 64가지의 큰 변화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역 8궤, 64궤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역의 의미는 모든 만물은 변한다는 의미이고 궤가 의미하는 것은 변하는 순서와 방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의 변화, 1년의 변화, 사람의 생로병사의 변화와 같이 움직이고 변화하는데 이를 색으로도 표현하고 동물로도 표현하고 방향으로도 표현합니다. 우리 전통 건축은 목재를 다듬고 조립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주역에서 말하는 음양법이 같으며 흡사한 것이 많습니다. 흡사한 정도가 아니고 그 이치가 같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저와 우를 구분하는 법과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이 같고 주고받는 이치가 같습니다. 이런 장황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목수 선배들은 편수가 되기 위해서는 글을 알아야 했고 기본적으로 사서삼경을 배웠다고 보는 것입니다. 역경을 배웠고 그 이치를 집을 짓는데 활용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둥상부의 10십자를 보고 원, 형, 이, 정, 과인, 애, 예, 지, 그리고 동, 서, 남, 북 등을 생각했다고 본다면 기둥상부를 보고 사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괴라는 의미가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괴하고 불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괴와 사괴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